네, 주간 이슈픽 국회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정부. 김 기자, 키워드만 보면은 이건 이번 주 이슈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25년 올해 달력을 보면 네. 이제 올해도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간 이슈픽을 좀 전환을 해서 올해 이슈픽으로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올해 이슈픽. 네. 네. 올 한 해 뭐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뭐 1년 동안 뉴스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그 대통령 파면이 가장 저한테는 컸고 네. 그랬던 이슈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마도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뉴스였지 않을까 제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4일이었죠.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됐었던 헌법재판소. 당시 이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오전 11시 22분으로 시간을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하는 이 선고하는 장면이 지금 아직도 뭐 생생히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였죠. 12월 1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고요. 헌법재판소가 올해 4월 4일 윤 대통령을 파면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조기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를 득표하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제2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 4월 4일에 대통령 파면됐고 6월 4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국회 방송에서도 직접 이제 중계하고 선거 방송을 했었는데 벌써 6개월도 더 지났네요. 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6개월이 됐는데 네. 왠지 좀 익숙했던 부분들이 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제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에 예. 그 모습이 자연적으로 이제 투영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대 야소 그리고 필리버스터.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하면서 이제 국회는 당초 이제 여소야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의석수가 적었고 네. 이제 민주당이 야대였지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여대 야소의 전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국회 의석수를 보면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 이 현재 이 공석인 두 자리를 제외를 하게 되면 범여권이 188석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친 게 이제 110석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그야말로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이 거대 여당 전국 속에서 이 주도권을 잡고 이제 각종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는 형국이었고요.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수적으로 많이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론전으로 지지층을 결집을 하면서 대여 강경 투쟁으로 맞서는 올해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의 모습들을 보면 협치보다는 좀 대치의 장이 많이 있었고요. 또 타협과 합의 대신에 정쟁 정국이 좀 우리 눈에 더 크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분석들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1년 내내 여야 강대강 대치가 그렇게 이제 이어졌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국회 키워드를 정해보라고 하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뭐 두 개가 뜻이 약간 뭐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 키워드 중에 바로 이 키워드도 해당이 될 것 같네요. 네, 국회 키워드만 얘기를 해본다면 네. 이 필리버스터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대북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정부조직법, 상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등등 민주당의 이제 입법 속도 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한 민주당의 이른바 입법 폭주를 고발하는 여론전을 택하게 되면서 필리버스터가 국회에서 자주 진행이 됐습니다. 네. 무제한 토론이긴 하지만요. 필리버스터는 이제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가 있고요. 법안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현재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쟁점 법안은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토론 종결을 하게 되고 법안 처리 이 과정이 이제 도돌이표처럼 반복이 됐습니다. 네네. 다음 주 월화도 아마 필리버스터 좀 유력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5년만 시한 준수. 네.
세 번째 이슈픽은 올해 국회에도 그래도 좀 칭찬받을 일, 또 국민들을 좀 웃게 만들 수 있는 일, 그 중에 하나를 정해봤는데요. 네. 내년 예산안 규모가 728조 원 역대 최대 규모였고요. 또 지난해보다 이제 많이 늘어났던 규모였기 때문에 예.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견도 좀 컸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여야가 대립하는 게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예상을 깨고 5년 만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이후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내년 예산안 규모가 이제 728조 원 역대 이제 최대 규모였고 여야 간에 이제 이견 차이 굉장히 컸죠. 뭐 재정의 건전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현재 민생을 위해서는 확대 재정이 이제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거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예상 밖에 법정 시한을 준수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좀 의외였다라는 평가도 좀 있었는데요. 네. 예산안은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권 정부 첫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많이 협조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좀 보이는데요. 네. 여야가 이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팽팽히 이제 대립하고 갈등을 하지만 이제 꼭 필요한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좀 합의까지 이뤄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시에 우 의장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또 합의에 도달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대화, 양보 그리고 합의 이 단어들이 이제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거여대 네. 여거대 야손이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거대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현실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당장 네. 국회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날 가짜뉴스 근절법이라고 하는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겠다고 민주당이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이 두 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현재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이제 듣도록 하겠는데 다음 주에도 올해의 이슈픽을 갖고 정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